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홍유경입니다. 예고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바로 오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의 안정화가 가장 큰 방향성이고요. 투기를 막아보겠다라는 방향성이 굉장히 짙은 네 가지의 골자가 눈에 띕니다. 먼저 첫 번째 전매 제한, 그리고 두 번째 1순위 자격 제한이 강화되게 되죠. 세 번째 재당첨 기회가 제한되고 분양 계약금을 5에서 10%로 수치가 높아지고 그리고 2순위 청약 시에 청약 통장 사용이 의무화되게 됩니다. 예상했던 내용들이 사실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부동산 대책 살펴보셨겠지만 어느 정도 가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이제 분양 시장의 양극화는 훨씬 더 객관적인 수치로 많이 드러나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특히나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원하는 분들은 저금리 시대에서 조금 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을 원하는 그런 시장만큼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자, 오늘 부동산 고민 상담 일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함께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 전화 0234-0707번 열려 있고요.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289번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냉철한 현장 검증과 트렌디한 분석으로 남들보다 발빠른 정보를 전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드릴 부동산계 센스가이 김남현 팀장.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정확한 투자 전략으로 시청자들의 부동산 고민과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 드립니다. 국내 최초 부동산 고민 상담 프로그램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차동백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남현 팀장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인사드리는 차동백 부동산 연구소 김남현 팀장입니다. 네.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오늘 발표가 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분양권 시장에 대한 규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개편을 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에 대한 규제로는 이제 전매 제한이 그리고 청약에 대한 규제 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고요. 이제 여러 가지 금리라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좀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의문사항이 드는 거는요. 과연 지금 전매 제한이 걸리지 않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게 좀 의문점이 남습니다.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고 계속해서 유동성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 갈 곳 잃은 자금들이 투자를 할 곳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전매 제한이 걸려져 있지 않은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그런 투자로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전매 제한이 걸리지 않은 지역에 대한 투자로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풍선 효과로 다른 지역들이 또 불타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내용 같고요. 이제 이어지는 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한번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울전화 0234-0707번입니다. 문자 참여는 샵 8289번으로 받고 있고요. 오늘 김남현의 부동산 팩트 또 준비된 내용 살펴봐야겠죠. 자, 먼저 화면을 통해서 오늘 만나볼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향후 주택 매매 시장이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 물량 부담과 함께 집단대출 관리를 위한 보증제도 개편, 보금자리론 축소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이달부터 잇따라 시행되게 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김남현의 부동산 팩트에서는 지역적 중점 사업에 따른 투자 전략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택 매매 시장이 다소 둔화될 것이다. 하지만 사실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전체 시장을 일괄적인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각 지역이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이에 따른 투자 전략,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취해야 될지 오늘 김남현의 부동산 팩트에서 준비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봐 주실까요, 팀장님?
예,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사실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 지역의 트렌드가 어떤 사업에 근거를 해서 가격이 형성이 될까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화면을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자면 일단 이건 주택시장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이라 함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한 사업을 말합니다. 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분양권이 생성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오늘 발표된 시장에 대한 규제도 이러한 분양권에 대한 규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되기 이전 시점에서 준공시까지 사업성을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이후의 가격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지는 단순 예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서울에 위치한 저밀도 지구, 그래서 저밀도 지구이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을 통한 그런 개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지구들은 거의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사업성이 약간씩 떨어지는 지역에 대한 이런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트렌드 자체가 단순 철거 후에 지금처럼 아파트만을 신축하는 그런 사업의 방향의 정비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도시 재생 사업을 하자 이런 쪽으로 트렌드가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의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도시 재생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꼽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예로는 지금 성수동 인근 그리고 사대문 안에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도시의 특수성을 살린 개발을 하자. 그래서 주거 문화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그 지역 특수성에 초점을 두고서 도시 재생을 진행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신도시가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제 서울의 위성 도시죠. 그래서 신도시에 초점을 맞춰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를 약간은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혀 가격이 형성되는 그 모멘텀이 다릅니다.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노후화가 하나둘씩 진행이 되고 있고요. 향후 한 5년에서 10년 정도가 지나면 법적으로 재건축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연한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재건축을 진행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성한 조합에서 사적 이익을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쪽으로 계속해서 접근을 하려 하고 있고요. 이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은 법적인 규제라던가 이런 게 어떤 식으로 풀려가는지 서서히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2기 신도시 분양권 시장입니다. 오늘 이루어진 규제가 재건축 분양권과 2기 신도시 분양권에 대한 규제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인근 시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특정히 이 안에서만 시세가 따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부 라인을 따라서 위례, 판교, 광교, 동탄 이런 식으로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약간의 시세 차이를 보이면서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주택 경기 그리고 전반적인 거시 경제 상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따라 가는 거지 얘네들만 특수하게 특성을 지녀서 물론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지금 서울의 턱 밑 그리고 서울보다 더 높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이후의 주택 경기는 전반적인 거시 경제 상황을 본 다음에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를 제가 넣어놨는데요. 택지개발지구가 신도시의 일부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신도시와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규모의 차이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반시설이라던가 그리고 서울과의 접근성이 어떤 거를 통해서 해소가 되느냐 그러니까 지하철이 뚫리느냐 안 뚫리냐 이 문제가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는 가격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신도시 옆에 택지개발지구가 붙어있는 걸 가지고 우리 택지개발지구도 입지적으로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신도시를 쫓아가겠구나 이런 식의 판단은 좀 옳지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따로 넣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약간은 이제 지역마다 편차는 조금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주택 경기가 보합세로 가고 있죠. 이제 오늘 발표를 통해서 약간은 더 주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방파제가 있습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라는 방파제를 통해서 그 가격의 하락세를 좀 저지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10개 정도가 있겠고요. 기업도시도 지금 굴러가고 있는 기업도시는 사실 몇 개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롭게 정부에서 만들어진 이런 도시들을 통해서
가격의 하락을 조금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특수성이라는 것을 넣어놓은 거는 세종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이 두 개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를 포함을 시키자면 평택 정도가 있겠죠. 이런 특수성을 지닌 지역들은 그 안에서 발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라든가 업무시설이 어떤 식으로 확충이 되는지에 따라서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우리나라 국토가 어떤 식으로 주택시장이 흘러갈 것인지는 이와 같은 요소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네. 절대적으로 주택 경기는 거시적인 경제 여건과 동일까지는 좀 그렇고 약간은 좀 맥을 맞춰서 가지 않을까. 선진국들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주택 경기만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향후에 10년, 20년이 흘렀을 때 그때는 이제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과 연동한 가격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잘 살펴봤습니다. 김남현의 부동산 팩트 살펴봤고요. 서울 주택 시장에 대한 이야기, 서울과 수도권, 지방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7번 그리고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289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죠. 네, 부동산 고민 일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전문가의 의견 참고하지만 투자만큼은 신중하게 임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요, 네, 그 송파구 장지동에 네, 그 송파 파인타운 아파트를 그 매수하고 싶습니다. 네, 거기에 그 84제곱미터 그 아파트를요, 네, 그 전세를 끼고, 네, 매입을 했다가 네, 한 2년 후에 이렇게 그쪽으로 그 이주를 할 생각인데요. 네, 앞으로 그 매수를 했을 때, 음, 그 유래와 네, 이쪽에 가든 파이브라든가 네, 이런 그 주변의 그 개발 호재 등과 관련해서 네, 그 매수를 해도 좋은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매수를 할까 고민 중에 있는데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게 있을까? 송파구 쪽에 또 이런 이슈들이 주택의 긍정적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적용이 될까? 이런 부분 궁금해하셨는데요. 알겠습니다. 파인타운 아파트에 대한 궁금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왔던 사실 주택이기도 하거든요. 인사부터 나눠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 제가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서 메모를 좀 해놨는데요. 네. 일단은 전용 84제곱미터를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예. 갭 투자로 접근을 하려고 하시네요. 예. 그리고 2년 후에는 매도를 한다고 하셨나요? 아니, 2년 후에는 거주. 거주를 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저는 목적부터 좀 확실하게 하고 갈 필요성을 느낍니다. 예. 2년 후에 거주를 한다는 말씀은 그건 2년 후의 상황이고요. 지금 예. 상태에서는 갭 투자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갭 투자로 접근을 했을 때는 수익률을 따져봐야겠죠. 예. 근데 아파트 같은 상품, 특히 갭 투자로 접근하는 상품은 가격이 올라주는 게 수익을 구성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가격 대비해서 얼마나 더 올라갈 여지가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네요. 예. 예, 지금 가격이 얼마죠? 지금 6억으로 갑니다. 6억 정도 한다고요? 6억 5천. 6억 5천이요. 예. 이걸 뭐 계산을 해보면 평당 한 2천 초반대가 나오겠네요. 한 2,100에서 2,100 정도, 2,20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 가격은 송파구 인근 시세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가요? 저 생각으로는 조금 그 저평가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평가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가격이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송파구 전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지금 밑에 위례 신도시가 있죠. 예.
그리고 그 위쪽에 이쪽에 동남권 유통단지랑 문정도시개발구역, 아까 호재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송파구의 호재가 또 하나가 어디 있나요? 잠실 인근이 있겠죠? 예, 예. 그쪽 이제 8호선 라인을 따라가지고 호재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호재 속에 속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송파구 인근의 가격보다는 얘가 더 비싸요. 물론 그런 뭐 랜드마크격인 S 리센츠 이런 아파트 단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평균적인 이런 정도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보다는 얘가 더 비싼 거를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얘가 실제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저는 나쁘다고 절대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주를 지금부터 하실 생각이시라면 저는 구입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셔도 큰 무리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이 향후에 오를 만한 그런 여지를 살펴봤을 때 지금 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그 얘기는 투자로서는 매력이 없다는 얘기죠. 듣고 계신가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2년 후에 거주하실 거면 2년 동안은 지켜보십시오. 왜냐하면 거주를 지금 어떤 식으로 시장이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2년 동안은 다른 방향의 투자를 찾아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거주 같은 경우는 2년 후에 생각을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답변이 좀 되셨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예, 예. 투자용으로의 접근은 일단 반대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뭐 거주를 생각한다면 거주 쪽으로 또 따지면 또 다른 얘기니까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뭐 매수했다가 추후에 거주해야지라는 매물 살펴보실 때 또 다양한 지역 알아보고 계실 텐데 추가적으로 좀 더 추천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네. 응암동 백년산 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를 그 조합원 분양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생각보다 너무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지금 한 4, 5년째 보유 중인데 네네. 이거를 지금 제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앞으로 네. 아니면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지금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지금 현재 네. 문제를 주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전화 상태가 매끄럽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고 일단 질문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님 보고 계실 텐데요. 응암동의 백년산 아파트라고 이야기를 주셨고 가격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으로 이걸 보유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위치가 파악이 되셨나요? 지금 화면 보고 계실 테니까 인사 나누시고 바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그 전화 연결이 네. 안 된 것 같으니까요. 제가 바로 설명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연결됐습니다. 예, 일단 재개발된 아파트죠? 네네. 예, 그래서 여기가 몇 단지 보유 중이신가요? 예, 2단지에 그 초등학교 바로 앞에입니다. 예, 응암초 앞에 있는 여기가 몇 구역이었죠? 8구역이었나요? 예, 2구역이요. 2구역이요. 여기 초등학교가 여러 개 있네요. 그래서 얘가 얼마의 조합원으로 분양을 받으셨나요? 지금 뭐 확장까지 해갖고 보통 한 4억 분담금까지 해서 한 4억 4천에서 5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가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지금 가격이요. 지금은 5억에서 5억 천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몇 평이라고 하셨나요? 32평이요. 예, 좋습니다. 일단은 가격이 왜 다른 데보다 오르지 않았을까 이게 궁금하신 거죠? 네네. 예, 왜 안 지금 올랐냐면요. 그 앞에 네. 경전철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 중앙고등학교에 예. 있는데. 그것까지 반영이 됐는데도 이 가격인 겁니다. 예. 그러면 얘가 왜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은 역세권이 아니죠. 예. 그리고 32평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는 소형 평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형으로 보진 않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이제 국민주택 규모로 봐서 약 32평 정도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소형 기준에 들어가긴 하지만 지금 시대의 흐름 자체가 1, 2인 가구로 너무나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보면 소형으로 보진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소형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지역적으로 이쪽 응암동 인근 지역이 이렇게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지는 않잖아요. 다른 지역과 예. 비교를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이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혹시 거주 중이신가요? 아니,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예, 전세 얼마에 주고 계신가요?
제가 올 3월 달에 3억 8천 줬고요. 예. 지금 시세는 4억 2, 3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전세가율로 따지면 80%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은 서울에 이 정도 연식이 얼마 안 됐잖아요. 이 정도 네네. 약간의 신축에 포함되는 아파트에 살고 싶은 수요자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율은 굉장히 강북 지역의 특성상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이거를 제가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거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투자로 접근을 하신 거잖아요. 저는 이제 예. 분양 조합을 받은 거니까 투자는 아니었어요. 예, 일단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을 볼 때요. 네.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정비 사업을 통해서 신축시가 되면 이 정도까지 끌어올라갑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이 물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재개발 투자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미 판가름이 났습니다. 네네. 이게 준공이 된 순간에 판가름이 난 거고요. 그 이후의 판가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택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 그리고 그 중에서 얘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냐에 의해서 판가름이 납니다. 네네. 그래서 투자로 접근을 하셨으면 지금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요. 예. 이 매도 금액 가지고 다른 방향의 투자를 한번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예, 답변이 좀 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아무래도 뭐 조합원 분양권까지 이렇게 받으시고 나서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긴 시간 그 전에 주택부터 가지고 계셨겠죠. 자, 하지만 일단 매도 쪽으로 조금 더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갈아타기 매물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암동에 위치한 아파트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죠. 서울 전화 02-3424-0707번입니다. 그리고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자세한 내용 적어서 똑같이 문자 샵 8289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자 만나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네, 영등포 구청역 네. 3분 거리인데 오피스텔인데요. 네. 예, 51평이고요. 네. 매매가가 3억 8천이고 전세가 3억 4천인데 네. 아들이 결혼 정년기여서 네. 이제 몇 년 내로 결혼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투자용으로 괜찮을까요? 알겠습니다. 영등포 구청역 인근에 어떤 주택 살펴보신 거세요? 오피스텔이에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더 파크 365고요. 네, 더 파크 365요. 네네. 365. 그리고 51평인데요. 네. 방이 3개고요. 화장실 2개고요. 네. 아파트 33평 크기예요. 오피스텔 매물 살펴봤습니다. 네. 금액까지 다 살펴본 상황이고 일단은 매수해도 될까 이게 가장 궁금하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영등포 구청역 인근의 더 파크 365입니다. 매수하는 것 어떨까요, 전문가님? 예, 너무 빠르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받아 적다가 못 적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51평이라는 건 제가 확인을 했고요. 네, 방 네. 3개. 예, 이게 전용으로 따지면 20평대 뭐 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28평형이에요. 예, 28평 전용 면적이 네네. 이 정도가 네. 되고요. 그리고 3억 8천이라고 하셨죠. 네네. 그리고 전세가가 한 3억 4천 정도 간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유 중이시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살까, 살까 매수. 말까. 매수 고민이에요. 여부가 궁금하신 거군요. 예. 그러니까 매수를 했을 때 이거를 투자로 접근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뭐 네네. 아들 이름으로 살려고요. 결혼 정년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드님께서 이거를 매수를 했을 때 거기 거주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아직은요. 결혼해서 네. 하든지 아니면 그걸 전세 놓고 다른 곳에서 살든지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하려고요. 예, 이게 좀 투자용이죠. 애매한 문제입니다. 왜 애매하냐면요.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을 접근을 할 때 사람들은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월세 받는 목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덩치가 너무 커요. 덩치가 아. 51평이고 지금 오피스텔인데 전용 면적이 28평이다. 이러는 네. 거는 오피스텔로 접근을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오피스텔처럼 분석을 해서는 수지 분석이 안 나올 거예요. 네. 얘 월세 받으면 얼마나 받나요? 올세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돈이 네. 없어서 그냥 전세로 놓으려고요. 일단은. 그러면 그 모든 수익률에 대한 그런 기대를 얘 가격이 올라주는 데서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는 이거를 나쁘게 보지는 않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아파트랑 비교를 할 건 아니지만 아파트처럼 접근을 해서 분석을 하면 전세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거 뭐 4천 정도만 가지고 갭 투자를 하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 28평 전용 가진 뭐 32평짜리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가는지 아시나요? 한 5억 8천요. 5억 8천이요? 네. 예, 여기도 많이 올랐죠. 얘네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살까 고민하는 그런 수요들이 이쪽으로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네. 이제 오피스텔의 특성상 오피스텔 거주해 보셨나요? 아니요. 예, 오피스텔에 살아보면 굉장히 좀 불편한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딱 봐도 몇 개가 보이잖아요. 네. 일단 아파트처럼 뭐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정도 규모라면 한 가족이 생활을 할 텐데, 뭐 자녀가 있는 그런 가족이 생활을 할 텐데 그 자녀들이 여기서 편의 생활을 할 만한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단순히 네. 잠만 자는 용도로밖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지만 제가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전세가율로 따지면 거의 한 90%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이제 실수요자가 이만큼 받쳐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올라가지고 매매가랑 차이가 없게 되면 네. 조금이라도 오를 겁니다. 네. 물론 그 갭이 크진 않을 거예요. 네. 하지만 투자 금액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4천만 원. 4천만 원을 투자해서 약간만 올라도 수익률은 어느 정도는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매수하는 거는 찬성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일단 영등포구에 위치한 지금 오피스텔 살펴보셨는데 매수 찬성 의견 들어봤습니다. 실수요가 일단 탄탄하다라는 강점 짚어주셨거든요. 참고하셔서 우리 시청자님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세부적인 요건, 세부적인 사항들, 투자 전략들 살펴보기 위한 세미나 마련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경기 사이클과 최선의 투자 방법. 11월 11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마련된 강연입니다. 7호선 노년역 4번 출구입니다. 예약 신청은 서울전화 02-3424-070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나 이번 세미나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연말에 이제 계획 확실하게 세워보셔야 될 텐데요. 특히 이러한 좀 마음가짐 또는 이러한 내용들을 들어볼 준비로 오셨으면 좋겠다.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정책적인 뉴스가 발표가 되면서 네. 이제 더 궁금증이 많아지셨을 거예요. 네. 이 정책이 어떤 효과를 미칠까? 그리고 또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내년에 주택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렇다면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이런 식의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요,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투자하면 아파트밖에 생각을 못 하십니다. 제가 주택 경기 사이클이라고 한 거는요, 이 사이클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가 아니라요, 사이클이 바뀌면 투자처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투자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모르시고 무조건적으로 아파트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시니까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 이 사이클이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 같다, 제 예상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은 격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사전 전화를 먼저 주시고요. 네. 예약을 꼭 해주신 다음에 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김남현 팀장님을 만나보려면 11월 11일 세미나에 등록을 하게 되면 되는 건가요? 11월 11일. 예, 그거는 전화로 확인을 해주시면 이제 예약과 동시에 안내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향을 바꿀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세미나 참석하시고요. 도움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7번으로 예약 신청 받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고민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그리고 문자창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 만나보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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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 여보세요? 네, TV 켜놓고 계시죠? 예. 네, TV 볼륨은 음소거로 바꿔주세요. 소리는
네, 예. 네, 소리는 수화기를 통해서 들으시면 되시고 화면만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하셔야 소리가 헷갈리지 않고 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여보세요? 예, 저는요, 네네. 강서구 네, 가양동에 이마트 앞에, 네, 예, 이마트 앞에 구단지를 15평짜리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네, 네. 15평 그런데 어떤 구단지 15평 아파트요? 어떤 아파트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여기는 TV 그냥 가양 시청자님, 구단지. 네. 우리 TV 소리하고 지금 격차가 있게 예. 들려서 헷갈리시거든요. TV 소리는 음성어로 바꿔주세요. 소리를 줄여주세요. 소리. TV 소리를. 이해되셨어요? 예, 예. TV 소리를 줄여주세요. TV 소리를. 예, 주셨어요. 아, 잘하셨습니다. 네. 자, 가양동이고요. 어떤 아파트세요? 구단지라고 하셨는데. 그냥 그렇게만들 구단지라고 그거거든요. 하면 아나요? 알겠습니다. 자, 김남현 팀장님이 위치가 파악됐다라고 합니다. 인사 나누시고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지금 구단지 걸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용인에 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용인에서 이제 거주를 하려고 하는데 예. 용인에 있는 지금 터미널 앞에 네. 현대 아파트에 살아요. 네. 근데 그 현대 아파트를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좀 옮겨야 하는지 좀 그런 게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먼저 가양동에 위치한 구단지 그리고 용인의 현대 아파트 이렇게 두 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시간 격차 있게 아마 좀 제가 안 줄이시면. 듣고 계시다고 판단을 하고서요. 좀 빠르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가양 구단지 15평 보유를 하고 계신데 이게 이제 많이 올랐을 겁니다. 역세권이고요.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 맞는 소형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투자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예, 그랬어요. 예. 투자 전세 주고 계신가요? 월세 주고 계신가요? 월세예요. 아, 월세인가요? 예. 월세 얼마 받고 계세요? 지금 월세 2천에 50 받고 있습니다. 2,050이요. 굉장히 작게 받고 계시네요. 예. 수익률로 따지면 굉장히 미미할 겁니다. 한 2% 예? 수익률이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요. 예. 한 2%대 정도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정확한 지금 가격을 몰라서 계산을 당장 하진 못해도 한 2%대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월세로 받으실 거면 이것을 이제 어느 아니 정도 지금 받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월세를 받고 있는데 그걸 정리해서 이쪽 예. 용인 쪽으로 올까 해서요. 정리를 하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일단 정리에는 찬성을 하지만 네. 굳이 빠르게 정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럴 우려는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겠다고 하시면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우려가 없지 여기서 이제 가격이 더 계속해서 올라갈 거는 저도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대 아파트 용인의 현대 예. 아파트로 갈아타게 그래요? 하는 거에 예,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 그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마곡지고 어쩌고 그러면서 그 효과는 좀 미미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일단 현대 아파트로 갈아타기 위해서 이거를 매도하겠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적으로 반대입니다. 반대. 그러니까요, 그냥 보유를 하실 거면 이거를 보유를 하시고요. 예, 현대 아파트로는 갈아타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정리가 되셨나요? 네, 이 정도로 그래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지구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예? 용인 지구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지금 방송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 세미나 마무리를, 예약을 네. 해주시고 오시면 제가 자세히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1대1 상담 지금 그리고 통화 상태가 좀 원활하지 않고 소리 그 음성으로 바꿔놓지를 않으셔서 소리가 좀 헷갈려서 들리실 것 같아요. 방송 끝난 이후 또는 세미나를 통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항목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김남현 팀장님이 가양동에 위치한 구단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보유하기에도 괜찮은 아파트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용인으로 갈아타기는 반대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7번 열려 있고요.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고민 내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주시겠어요? 네, 아, 고맙습니다. 잘 네네. 들립니다. 자, 어떤 부분 네. 궁금하신가요? 제가 지금 현재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평화아파트에 거주 중이거든요. 네, 근데
네, 여기가 재개발 지역인데 네.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네. 몇 년 정도 보유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매수한 거는 네. 2006년도에 매수를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유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덕양구에 위치한 평화 아파트입니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2006년도 매수 가격이 얼마였나요? 그때 당시 1억 4천이요. 지금 가격은 얼마죠? 지금도 거기서 그렇게 별반 차이 안 나고요. 거의 1억 4천에서 5천 정도 형성이 돼 있나요? 네, 네, 맞아요. 그거보다 조금 예. 더 안 돼요. 1억 3천, 4천. 아, 그러면 거의 가격 차이가 없었어요. 지금 여기 거주하고 계신가요? 네, 현재는 거주 중이에요. 예. 일단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거는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재개발에 대한 재개발이- 기대를 좀 하고 계신데요. 네. 재개발 수익 분석을 하실 줄 아시나요? 아니요, 잘 몰라요. 뭐 아셨으면 전화를 안 하셨겠지만 네, 그렇죠.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네. 일단은 얘네 같은 물건은 이제 공동주택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국토부에서 계속해서 발표가 됩니다. 매년. 그거를 떼보면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평가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되겠구나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공시된 가격보다는 약간은 더 높게 평가를 해주긴 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에다가 거기다가 약간의 사업성을 더해서 지금 시세로 평가를 받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되나요? 그 앞에 그 레미안이나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조금 가격이 많이 나가는데요. 이 주변은 거의 비슷해요. 평당 한 1,000만 원 가나요? 3만 원. 그러니까 그 앞에 이편한 세상이나 레미안 이런 데는 3억이 다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근처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올라가요. 그러면 20평짜리 아파트를 여기다가 분양을 받으려고 해도요. 네. 한 조합원 분양가로 싸게 받는다고 해도 한 2억 정도는 예상을 하겠네요. 네, 평당 그러면, 분양가가 한 1,000만 원 내외? 예. 제가 보기에는 여기다가 이제 조합원 분양분을 받는다고 해도 약간의 추가 분담금이 더 발생을 할 거고요. 예. 그러면 여기 비용 계산이 되겠죠? 지금 가격에다가 추가 분담금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거를 그 나중에 수익이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거냐는 거예요. 시세가요. 그러니까 가격 상승 여력이 있나 없나를 보는 겁니다. 사업성은 이제 끝났다고 보고요. 그렇게 보면 이 지역적인 요소로 봤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원당 뉴타운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제 굴러가고 있는 구역이 몇 개 안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두 구역만 하고 사업성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굴러가는데 빼고는 다 아마 취소가 됐을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얘도 사업이 잘 굴러간다고 해도 그렇게 큰 이익을 얻긴 힘들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 거주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냥 여기다가 새 아파트 지어지는 거 기다렸다가 사실 거면 굳이 지금 매도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다른 데로 거처를 좀 옮기고 싶으신가요? 아이들이 있어서 좀 고민 중이긴 하거든요. 예. 여기가 뭐 교육 여건이나 이런 게 잘 맞나요, 시청자님과? 그냥 보통 이 가격대랑 비교를 했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예, 실제로 여기다가 새로 지어진 신축 아파트에 거주를 하실 생각이시면요. 그냥 거주를 하십시오. 기다렸다가 신축되면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데로 옮기고 싶고 그리고 또 투자도 생각을 하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가격 상승 여력은 크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주에 있어서 여기 거주하실 생각이면 그냥 보유를 하시고요.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인가요? 지금 감정평가 받기 전이거든요. 아, 이제 좀 있으면 관리처분계획 총회 뭐 이런 것도 하겠네요. 네네네. 예, 그런 단계면 그냥 끌고 가시면서 네. 돈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수익성은 크게 안 나올 겁니다. 돈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여기다 일반 분양분을 받는 것보다는 더 좋을 겁니다. 가격이. 어차피 거주하실 거면 비싸게 주고 사실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냥 싸게 아파트 하나 산다 생각하시고서 그냥 거주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거주 목적으로는 이제 계속 가져가도 괜찮은데 큰 수익을 원하려면은 그렇죠.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목적에 따라 움직임이 좀 나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매도하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거주를 생각한다면 추가적으로 거주하면서 보유하자. 이건 선택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의.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424 0707번 문자 참여는 샵 8289번으로 받고 있고요. 계속해서 상담 도와드릴 텐데 전화 상담인가요? 네, 문자 상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죠. 마포구 도화동입니다. 도화동 마포 트라펠리스 오피스텔이고요. 제일 적은 평수 수익형으로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궁금증 주셨습니다. 마포 트라펠리스 전문가님, 수익형으로 투자해도 될까요? 예. 일단 제가 지도를 보지 않고서 그냥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물건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과 그리고 뭐 전세가라던가 월세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네.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런 정보들을 안 써주셨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이 오피스텔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요. 제가 아까 전에 전화 상담을 해드린 분도 이제 좀 굉장히 규모가 큰 오피스텔에 대해서 투자를 좀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약 원룸 정도의 사이즈로 이제 1인 가구를 위한 그런 주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덩어리가 작다 보니까 매달 나오는 월세만 가지고도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어느 정도는 충족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수익률이라는 것은 내 맘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시장 평균이 있으면 거의 일반적으로는 시장 평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수익률을 가지고 내가 만족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매수를 하는 거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특수성을 가진 뭐 투룸이라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신 쓰리룸 같은 그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차익이 나지 않고서는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절대로 달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덩어리가 좀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역적인 요인, 그리고 얘가 이 역세권인지의 여부, 그리고 전세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지 약간은 좀 아파트랑 비슷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가장 작은 사이즈로 문의를 주셨는데 네. 가장 작은 사이즈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제가 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설명으로 좀 대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오피스텔이라든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요. 최근 들어서 지금 요즘 시장에서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할 때 좀 이러한 부분을 주의하고 이러한 부분 핵심적으로 생각하자. 혹시 팁을 주신다면요. 저는 그 투자 어떤 게 목적을 있어요? 조금 이제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요. 네.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말은 내가 여기서 월세만 가지고도 목표 수익률을 충족시켜야 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차익이 있다고 해도 기대는 하면 안 됩니다. 기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을 달성을 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달성이 안 되는데 내가 향후에는 여기서 차익이 굉장히 많이 날 거야. 여기는 삼성동이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은 뭐 2% 나와도 나중에 가격이 굉장히 올라주니까 내가 수익을 좀 맞출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수익률을 좀 봐라.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에 있어서는 지금 상태 그대로 평가를 했을 때도 투자 가치가 있으면 투자를 해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의 가치를 더욱더 잘 챙겨야 한다. 알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이제 더 빠르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82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성동구입니다. 옥수동의 아파트 언제 매도하면 좋을까요? 라는 문자 주셨는데요. 옥수동의 아파트가 여러 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옥수동에 일단 아파트라고만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아파트라는 내용은 없어요. 옥수동 아파트 전반적인 상황을 좀 살펴주셔야겠네요. 언제 매도할까요? 예, 제가 지도를 좀 띄워봤습니다. 네. 이 옥수, 금호, 횡당 이쪽 지역이 성동구 일대 이쪽 지역이 굉장히 실수요자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네. 일단은 지하철 노선이 2개가 지나가죠. 5호선과 3호선이 지나가는데 뭐 6호선도 일부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네. 보면 이쪽 인근 지역들이 강남 그리고 도심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수요자가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는 지역이다. 네.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강점이 되겠죠. 하지만 조금 약한 것은 여기는 기반 시설이랄 게 없습니다. 단순히 강남과 도심의 배후 주거지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한계를 넘어서는 가격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 되면서 올라가 있습니다. 네. 지금 상태에서 이제 가격이 더 오르는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여기가 옥수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여서 아니면 여기가 뭐 재개발이 인근에 잘 되고 있어서 정비가 잘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게 아니라요. 네. 작년에서 올해까지 이어지는 이런 주택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얘네는 그 경기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강남에 있는 데처럼
걔만 잘나서 혼자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여의도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처럼 걔가 변화가 예지되기 때문에 혼자 올라간다거나 이러한 변화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가격 상태에서 투자로 접근하겠다. 이런 분들은 제가 좀 만류를 하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유 중인데 거기다 소형의 역세권인데 팔고 빨리 나와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보유를 해도 관계없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지금 이미 많이 올랐고 여기에서의 큰 가격 상승을 노려보기에는 다소 무리는 있겠지만 일단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보유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매도 언제 할까요? 라고 궁금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추가적으로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맞죠? 제 정리가? 거주 중이라면요. 거주 중이라면? 조건을 몇 가지 살펴보십시오. 네. 일단은 역세권이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소형이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만 충족을 시켰다면 네. 보유를 해도 관계는 없을 걸로 저는 예상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투자로 접근을 해서 뭐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투자는 사실 수익률이 제일 높은 게 중요하잖아요. 네. 수익률이 약간 더 높은 쪽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답답하죠. 옥수동에 어떤 아파트인지 알았다면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을 살펴드렸을 텐데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님. 다음 문자 살펴볼게요. 네, 양천구입니다. 목동에 위치한 아파트. 이번에도 목동 아파트입니다. 향후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궁금증 주셨습니다. 와, 목동 아파트. 아, 이것도 좀 큰 그림이 될 것 같은데. 좀 세부적인 부분을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걸. 일단 목동 아파트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예. 보시면 네. 목동에 있는 아파트라고 하면 분명히 뭐 신시가지 아파트. 그래서 재건축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재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상태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기대감으로 가격은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어요.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7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평당 한 3천 중반대까지 올라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재건축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재건축은 이제 진행 과정 따라 가격이 약간씩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재건축에 대한 기대는요. 일단은 용적률이 있고요. 일반 분양분을 얼마나 뽑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 분양분을 팔았을 때 얼마에 팔 수가 있을까? 가격 시세가 어떻게 형성이 될까를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용적률은 굉장히 낮아요. 몇 개 단지를 제외를 하고는요. 그래서 여기 상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좋다는 뜻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적으로 비교를 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 세미나에 한번 전화를 주시고 찾아오시면 제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수익 분석을 하면서 목동 아파트를 예로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수익이 나는 부분은 확실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날지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뭐 특히 11월 11일 날 여러 가지 부동산의 앞으로의 앞으로의 방향에 좀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이슈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요.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 11월 11일 준비된 세미나 많은 참석 바라겠고요. 서울전화 023424-0707번으로 예약 신청 먼저 받는다라고 하니까 전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부동산 고민 상담 1부 준비한 내용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남희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와 그리고 문자 상담창은 계속해서 열어놓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추워졌습니다. 건강 관리 유념하시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내일 또 이 시간 성공적인 투자 상담 전략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